드디어 초등학교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오전에 아이들이 집에 있다. 아이들이 놀러 가자고 한다. 아이들이 뭔가 많은 걸 요구한다. 그런 시점에 적절한 영상을 하나 마련해 봤습니다. 여름방학 특집 같이 역사 공부할래? 예비 구독자의 어린이들을 위한 책을 쓰셨다고요? 예비 구독자요? 맞습니다. 이번에 책을 냈고요. 책 제목은 이제 꿈꾸는 한국사. 질문의 크기가 꿈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역사 교육의 그 범위 전체를 이제 다루는 초등학생용 도서입니다. 2권 현재 제가 이제 교정 보고 있고요. 3권은 내년에 내면 안 되냐고 얘기했다가 출판사에서 당장 써라. 채찍질해서 올해 다 나올 겁니다. 네. 왜 꿈꾸는 한국사예요? 꿈꾼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매력적인 말들, 꿈꾸는 아이들의 그 꿈에 도움이 되고 그 꿈꾸는 아이들의 꿈을 더 재밌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한국사. 왜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다가 아이들을 네, 그렇죠. 저는 원래 성인 작가였고요. 솔직한 고백이지만 어린아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책을 쓸 생각은 없었어요. 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 아주 초창기 때 저희 모교 쪽 라인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인근 학교 아이들을 몰아놓고 저한테 강의를 시켰는데 저는 그날 이제 이게 홍수구 장마구나. 무슨 얘기냐면 비가 막 내리면 벼가 푹푹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제가 아무리 진지하게 얘기를 해도 막 자는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좀 이렇게 성인만 상대해야 됐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린 모두가 다 비웃고 인정하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역사 지식이 거의 평생을 가요. 그와 관련된 걸로 사고를 하지 그것과 벗어난 사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결국은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좋은 역사 인식을 갖고 자라나는 게 얼만큼 중요한 문제인가에 대한 책임감도 좀 갖게 됐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아들이 둘이 있어요. 저를 닮아서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고 하지만 까다롭고 복잡한 아이들 2명이 있는데 이 두 아이들이 이제 5학년, 3학년이 되면서 그냥 멀리서 바라보던 아이의 교육 문제가 저한테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됐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책을 써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노하우와 최근에 어떤 사회에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응축돼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역사를 알면 아이한테 뭐가 좋은가요? 여러 가지가 좋죠.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뀌어왔고 바뀔 것이고 근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과거를 보면 이런 구조의 변화 속에서 이런 삶이 바뀌었구나라는 감각을 알 수 있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제가 요즘에 조금 더 노골적으로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건데 먹고살이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건 한 사회가 고도화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부터 계속 필요한 건 문화 콘텐츠, 즉 문화 소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가 되거든요. 근데 그 문화 트렌드를 소비할 적에 뭘로 소비를 하겠어요? 압도적으로 사실은 역사 컨텐츠, 과거의 지식이라는 것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수학을 강조하던 교육이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의 산물이거든요. 전쟁기 때 전쟁을 하려면 전쟁 무기를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학적 사고가 굉장히 강조가 되던 거고 영어가 강조가 되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영어를 못했고 모든 것들이 다 미국에서 들어오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굉장히 강조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언어가 다변화가 된 시대인 거고 더 놀라운 건 저도 이제 다니엘, 알베르토 뭐 이런 친구들하고 굉장히 친하지만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말을 잘해요. 저보다 한국말로 농담을 더 잘해요. 언어의 경계선도 사실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영어와 수학이라는 공부 방식에 천착한다라는 건 너무나 올드한 방식인 거고 이건 너무나 기본인 거예요. 근데 좀 다르게 공부해 나가고 다르게 준비한다면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역사적인 컨텐츠를 갖고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죠. 그 경계선에서 지금 되게 중요한 때인 거고 우린 이미 기성세대니까 자라나는 세대는 좀 다르게 길러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책을 읽어봤다는 얘기인데 최대한 신경 썼던 부분이에요. 왜냐면 어린아이 역사책이 됐든 어른 역사책이 됐든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야, 너 아무것도 모르지? 내가 가르쳐 줄게. 역사 지식이 이미 구조화가 돼 있고 그거를 백지 상태인 사람한테 넣어주려고 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 공부라는 게 암기 위주의 공부 방식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커가면서 잘하든 못하든 그 수준이 높든 낮든 끊임없이 자신의 사고를 만들고 끊임없이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매 챕터마다
이야기를 물어보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봐요. 스마트폰이 없었던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과거로 간다고 치면 청동기가 금속기가 없었던 시대와 있었던 시대의 차이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유사 비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지금 우리는 되게 많은 걸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인류 역사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지구상에서 이 사피엔스라는 존재는 모든 부분에서 다른 종들에 비해서 육체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로 진화를 했다라는 게 큰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머리를 쓸 줄 알고 그 머리를 통해서 도구를 만들거나 불을 활용할 줄 알잖아요. 그 시대를 한번 묘사해 보고 싶었어요. 아, 그래,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없을 수도 있네, 혹은 어떤 게 만들어지면 아,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네, 이런 것들을 전제로 이야기를 항상 매 서문에 한번 넣어봤어요.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혹은 이제 부모님의 아이들과 책을 읽으면서 소통하는 입장에서 지금 우리의 삶과 빗대어서 본다라면 과거는 어땠을까, 이런 식이 이제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쓰면서 했던 첫 시도죠. 그 전에 성인용 책을 쓸 때도 이런 시도는 했던 적이 없으니까요. 되게 궁금한 게 많이 생겨서 부모님들한테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게 저희 또 어떤 계산이기도 한 거죠. 왜냐면 아이가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의 질문에 대해서 부모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여러 소통과 대화를 해나갈 수는 있고, 그게 세계관의 형성에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청동기 시대를 딱 읽었는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청동기는 다 칼이야. 아빠, 이거 그럼 그때부터 막 칼싸움하고 전쟁한 거야?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답을 이야기해 버리잖아요. 인류가 그때부터 전쟁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신분제가 등장하고 계급제가 등장했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모는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치, 왜 그런 식으로 했을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빠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전 세계가 이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 그래서 너가 아직은 어린 아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하면서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 보자, 이런 어떤 교감과 정감과 감성 어린 대화를 또 나눌 수도 있게 되는 거겠죠.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는 당연히 교사와 같은 정답을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거 되게 쉽게 썼단 말이에요. 쭉 읽으면 금세 읽어요. 그런 다음에 아이랑 대화하다가 아이가 어떤 질문해요. 답변 못 할 수 있어요. 야, 그거 되게 좋은 질문인데 그건 아빠가 조금 생각을 해보고 얘기할게. 그러면서 조금 더 준비를 한 다음에 또 대화를 하고, 그러면 아이가 그리고 아, 그렇구나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듣고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또 당황하는 거야. 그러면 아, 좀 기다려봐. 이러면서 부모와 아이의 둘만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내러티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는 아이들한테 질문하지 않아요. 생각을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너무 바빠요. 더군다나 모든 것은 암기와 정답이 있거든요. 이거를 완전하게 해체하는 건 제도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지만 우리 가정 내에서 우리끼리 해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매일매일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하지만 한 꼭지라도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런 대화를 물고 나가면 그 결과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애착관계, 그리고 또 부모끼리의 좋은 사이, 뭐 이런 거에 저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들기 위해서 또 쓴 책이기도 하고요. 미래님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책이 사실 역사책은 고고학적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책은 고고학적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뭐 풍납토성, 몽촌토성은 이제 서울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고, 충청도나 전라도 쪽 사시는 분들은 백제 유적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이제 경주라든지 또 경상도 쪽에 사시는 분들은 또 그 신라 유적을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적과 유물에 가서 그걸 이해해야지만 그때 역사가 더 리얼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우리 이제 백제 가면 공산산성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럼 가보면 야, 백제가 이렇게 멋있는 성을 세웠어? 아니거든요. 지금 보이는 성은 다 돌로 중축이 된 거여서 조선 후기 때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다만 기본적인 백제 시대의 어떤 틀거리를 위주로 만든 거니까 아, 이거 흙으로 만들었구나. 아, 이땐 토성을 쌓고 전쟁을 했었구나. 근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저쪽 풍납토성 쪽은 크고 넓은데 몽촌토성은 위치는 되게 아름답긴 하지만 산골짜기에 세웠네? 이 두 개의 차이는 뭐지? 그 지역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막 한강유역에서 고구려가 아차산성을 점유했고 백제가 이제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이고 남쪽이 있잖아요. 왜 여기서 싸웠을까?를 보게 되면 이제 한강이 딱 막고 있고 풍납토성 쪽을 내려볼 수 있는 게 아차산이거든요. 북쪽에서는.
그리고 풍납토성 다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현재 올림픽 공원인 몽초토성 쪽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 성을 지어서 그곳에서 살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적정모로부터 노출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이렇게 말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책으로 읽은 다음에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펼쳤다 줄였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같이 답사가면 되잖아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자기 주변 지역에 가면 돼요. 그러면 조금만 더 조사하고 사진 자료 조금 더 보고 엄마랑 아빠가 같이 준비를 해서 그날 일일 가이드가 돼가지고 자 오늘 나와 함께 뭐 경주 월성을 걸어보지 않을래? 라든지 오늘 나와 함께 뭐 공산산성을 걸어보지 않을래? 하면서 아이 앞에서 이렇게 쫙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면 책에서 봤던 내용을 다시 이제 실감 있게 또 느끼게 되는 거고 그 가이드가 누구예요? 그 가이드가 부모님인 거죠. 그보다 더한 기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 책이 갖고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장점이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한 20년 전,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 대조영, 연개소문, 최수종 씨가 굉장히 큰 활약을 하던 시절에 문화가 뭐였냐면 우리를 약소국으로 보지 마라. 우리 한때 대단했던 영토를 지녔던 강성한 나라였다. 이런 게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제가 책에서 특별히 좀 강조했고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요? 인권, 젠더, 자폐라는 주제도 드라마로 나오게 되고 과거에는 정말 신문 기사에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았던 건설 노동자들이 다치는 사고 같은 것들도 지금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도가 되잖아요. 이미 수준이 올라간 거예요. 그럼 우리도 역사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광개토대왕의 업적 위대해. 근데 광개토대왕 때 살았던 사람들이 진짜 다 행복했을까? 바로 그 정복전쟁 때문에 가족을 잃고 남편을 잃고 귀족들은 영광을 누리는지 모르지만 일반 백성들은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혹은 영토를 잃어서 백제는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은 가치가 없는 걸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감수성으로 과거를 또 나누다 보면 더 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질문으로 커나가는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된다면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아무리 만화책을 많이 읽어도 글을 읽지 않으면 그 아이는 성장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학습 만화가 그냥 만화책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자전거를 아무리 잘 탄다고 해서 차를 몰거나 비행기를 몰 수 없는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결국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나서는 줄로 된 글을 읽어야 돼요. 만화는 시각이 박혀있기 때문에 상상도 자체가 5% 이하로 감축이 돼요. 그러나 글은 읽긴 힘들지만 읽다 보면 이제 여기서 어마어마한 상상을 해나갈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최대한 쉬운 단어를 썼고요. 그 중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단어라고 느낀 거는 이렇게 다 이렇게 풀이를 했으니까 글을 읽으면서 성장한 아이. 지금 글을 읽지 않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더 좋은, 더 어려운 글들 못 읽어요. 그 기초로서의 기초문해력. 그걸 가져야만 되는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줄글로 된 한국사 책을 여름방학에 읽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올 여름방학 심영환 작가의 꿈꾸는 한국사와 함께하는 꿈꾸러 갑시다.